미얀마 군부에 맞선 민주화 항쟁이 1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얀마 국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평화적 해결을 돕기 위한 불교계의 발언 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창일 일본 주재 한국 대사가 부임 넉 달 만에 일왕에게 신임장 정본을 제출하고 특명대사로서 외교 활동을 본격화하게 됐습니다. 한국 불교의 새로운 수행 문화를 이끌고 있는 생활선언 만행결사 자비순례단이 올가을 해인사와 통도사, 송광사 등 삼보사찰 순례를 앞두고 사전답사를 진행했습니다. 사찰에서 만나는 불상에 새겨진 자비한 부처님의 미소를 인사동 한복판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서울 시민들의 문화예술 관람 횟수와 지출 비용이 40% 줄어든 걸로 나타난 가운데 고품질의 온라인 콘텐츠가 마련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미얀마 군부에 맞선 민주화 항쟁이 1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얀마 국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평화적 해결을 돕기 위한 우리 불교계의 노력도 꾸준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불교계의 지지와 연대 활동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류기환 기자입니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뒤 자행한 폭력적인 시위 진압으로 지난 100여일 동안 수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망자는 800여 명이 넘어섰고 체포, 구금된 이들도 5천여 명에 달합니다.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염원하는 불교계의 목소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서는 미얀마 군부의 모든 적대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메시지가 발표됐습니다. 지금이라도 무기를 내려놓는 것이 지혜이며 용기입니다. 미얀마 당국은 모든 적대 행위의 중단을 선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지난 2월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직후 하남 상불사는 국내 미얀마 유학생들과 함께 평화 기도회를 봉행하는 등 미얀마의 정상화를 기원하는 스님과 불자들의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불교계 시민단체들은 국내 미얀마인들과 함께 서울 도심에서 오체 투지를 봉행하며 국제사회의 연대와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나라의 민주주의를 응원해 주세요. 지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미얀마의 사실을 세계에 많이 알려주세요. 이런 가운데 한국과 미얀마 불자들이 함께하는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불교 행동은 저작거리 수행 전법도량 열린 선언에서 미얀마 민주항쟁 희생자 추모법회를 열고 먼저 떠난 이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힘이 없어도 마음으로 떨쳐 일어나 민주 자유를 외치다 돌아가신 분들의 넋이 영원한 행복의 나라에 태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얀마 스님들은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한국 국민들의 지지와 연대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민주화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국 국민도 끝까지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불교계가 미얀마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면서 미얀마 민주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지지 열기도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 열린 선언에서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군부 쿠데타로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인들의 과거 평화롭던 일상과 시위의 참상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개막됐습니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불교 행동과 가톨릭 프란치스칸 JPIC는 어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미얀마 사진전, 그림전을 열었습니다. 그곳에 또 다른 우리가 꿈꾸며 산다란 주제 이번 전시회에는 민주화 시위 이전 미얀마인들의 일상과 현지 사진작가들이 시위 현장의 모습을 담은 사진 40여 점과 박미숙 작가의 그림도 전시돼 판매 수익금은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전시회는 오는 28일까지 계속되며 29일부터 6월 11일까지는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갤러리 더 숲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됩니다.
강창일 일본 주재 한국 대사가 부임 넉 달 만에 특명 대사로서 외교 활동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창일 대사는 어제 오전 도쿄에 위치한 일왕 거처에서 나루히토 일왕에게 신임장 정본을 제출했다고 주일 한국 대사관이 전했습니다. 강 대사는 일왕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안부를 전하고 한일 관계를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주일 대사관 측은 신임장을 제정함으로써 강창일 대사가 이후 일본 내에서 주 일본 대한민국 특명 정권대사 자격의 모든 외교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불교의 새로운 수행 문화를 이끌고 있는 상월선언 만행결사 자비순례단이 올가을 해인사와 통도사, 송광사 등 삼보사찰 순례에 나설 예정인데요. 순례에 앞서 어제 송광사를 시작으로 사흘 일정으로 사전 답사가 진행됐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한국 불교를 이끈 수많은 고승들을 배출한 승보사찰 순천 송광사에 상월선언 자비순례단 스님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걷기 순례를 통해 한국 불교의 새로운 수행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만행결사 자비순례단이 오는 10월 불법승 삼보사찰 순례에 앞서 사전 현장 답사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송광사를 찾았습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 순례단 답사팀은 송광사 탑전 등 경내를 둘러보고 순례 코스를 점검했습니다. 순례단은 송광사 주지 자공스님과 차담을 함께 나누며 한국 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은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사전 답사에는 자비순례단 소속 조계사 부주지 원명스님과 아름다운 동행 상임이사 일화스님, 구례 사성암 주지 대진스님 등 지역 사찰 스님들이 참가했고 순례단 답사팀은 송광사에 이어 구례 화엄사와 천은사, 지리산 노고단 등을 거쳐 합천 해인사로 향했습니다. 이번 답사는 오늘 해인사와 창녕, 밀양을 거쳐 내일은 표충사와 억새 평원이 있는 밀양 사자평, 통도사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상월선언 만행결사 자비순례단의 삼보사찰 순례는 오는 10월 2일 승보종찰 송광사를 시작으로 8만 대장경을 봉안한 법보사찰 해인사를 거쳐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불보종찰 통도사에서 회양하게 됩니다. 이런 행사들이 전국 곳곳에서 많이 이루어져서 많은 불자들이 참가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불교가 중흥이 돼야 되겠고 또 국난도 극복돼야 되겠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평화로워야 되겠다는 그런 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삼보사찰이 우리 불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전 세계적으로 정말로 역사와 또 많은 또 그 아름다운 이야기거리들이 있는 것을 또 홍보하는 그런 또 계기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월선언 자비순례단의 만행결사 걷기 순례가 코로나19 시대 한국 불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현장 중심의 수행과 신행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지리산의 천년고찰 화엄사에서 인도의 전통 수행법 요가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축제 한마당이 펼쳐집니다. 지리산 화엄사는 유엔이 정한 세계 요가의 날인 6월 21일을 앞두고 오는 6월 13일 오전 10시부터 경내 각황전 앞마당에서 요가 대축제 천년의 숨결과의 만남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선 전문 요가 지도자들의 시범 아래 300여 명의 요가인들은 물론 화엄사 본사와 말사 소속 스님 30여 명도 참여하며 동편제 판소리, 가야금, 해금 등 전통 악기 콜라보 라이브 연주에 맞춰 요가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참가자들은 요가와 마음을 가라앉히는 호흡법 등을 배우고 화엄사 산내암자인 연기암까지 걷기, 사찰음식 체험과 구층암 차 체험도 할 수 있고 참가 접수는 다음 달 2일까지 화엄사 홈페이지와 템플스테이 사무국을 통해 하면 됩니다. 지난 부처님 오신 날 개신교 단체가 봉축법요식이 봉행되던 서울 조계사 인근에서 확성기로 찬송가를 부르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 소란을 피워 과도한 선교 행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오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이 진행되던 시간에 조계사 앞에 10여 명의 개신교들이 오직 예수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하나님 뜻을 전파하러 왔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일방적인 선교 활동을 하며 불자들의 신행 활동을 방해했습니다. 본인들의 종교만이 옳다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찬송가를 부르고 스님들한테도 삿대질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굉장히 좀 실망감을 느꼈고요.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조계사 관계자들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빚어졌고 이들은 결국 5시간 넘게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하고 나서야 겨우 자리를 떠났습니다. 불교계에선 불교계 최대 행사가 진행되는 장소에서 벌어진 지나친 선교 행위에 대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고 개신교 내부에서도 지나친 행동이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사찰에서 만나는 불상에 새겨진 자비한 부처님의 미소를 인사동 항복판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선 섬세한 표현이 가능하고 습도 조절 기능이 뛰어난 제올라이트, 일명 불석으로 만든 불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쪽 다리는 결과부자를, 다른 쪽 다리는 무릎을 세우고 합장을 한 대세지 보살이 보일 듯 말 듯 옅은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높이 99cm, 불석으로 만든 불상입니다. 이 작품을 만든 이상배 작가는 조계종 청사의 서산 마애불 부조상과 마포 다본 불상 등을 조성한 우리나라의 대표적 불모 중 한 명입니다. 작가는 갤러리 대표의 배려로 인사동 한복판에서 열게 된 이번 전시회를 불석의 전통을 알리기 위한 기회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소위 불석 옥불이라고 하는 불상을 상당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점을 착안을 해서 또 그러고 집안에서 경상도 불모들의 전통을 이어서 해오던 불상이라 이 불상을 좀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 작가가 인터뷰 후 불석으로 만든 극락정토 아미타 삼존상에 물을 뿌리자 희미한 청색빛이 돌면서 이내 물이 사라집니다. 작가는 불석은 높은 원적외선 방사율과 습도 조절 기능을 가졌고 무엇보다 화강암에 비해 섬세한 표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배 작가가 경주 간포 이견대 해변에 조성한 청옥해월 관음보살 방가상 또한 불석으로 만든 4m 50cm의 대불입니다. 원료 수급 등의 어려움 등으로 불석으로 만든 불상 조성이 침체되자 오로지 이를 알리기 위해 대형 불상 조성을 결심했다는 게 작가의 설명입니다. 수월 관음 관세음보살 방가상을 고려불화에 있는 그걸 조각으로 제가 최초로 저렇게 조각을 해서 이견대 무무왕 해중릉의 반대쪽 이견대의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저런 4m 50의 큰 그 오프를 한 경험도 있습니다. 같은 갤러리 4층에서는 불모 이진영 작가의 청동 방가 사유상과 은행목으로 만든 사천왕상 등 다양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도심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이번 불상 전시회는 불석의 가치를 새롭게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 무우수 갤러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BBS 불교방송 라디오를 통해 매일 아침 불교 경전의 가르침을 명쾌한 법문으로 전한 보윤 스님에게 감사패가 전달됐습니다. 이선재 BBS 불교방송 사장은 어제 오후 서울 마포 다보빌딩에서 전 동아사 승가대학 강주이자 대구 반주암 주지 보윤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하고 그동안 노고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보윤 스님은 지난 2월부터 BBS 경전 공부의 유마경 강의를 진행해 어제 마지막 녹화를 마쳤고 강의 내용은 6월 13일까지 방송됩니다. BBS 불교방송의 경전 공부는 매일 새벽 5시 30분부터 5시 55분까지 불자들에게 감노수 같은 가르침을 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서울 시민들의 여가 시간은 늘어났지만 문화예술 관람 횟수와 지출 비용은 사태 이전보다 40% 줄어든 걸로 조사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문화와 예술을 누리려는 시민들을 위해 고품질의 온라인 콘텐츠가 마련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유상석 기자입니다.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서울 시민의 문화생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선 서울 시민의 지난해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이 코로나 사태 이전인 지난 2018년보다 다소 늘었습니다. 평일은 3.1시간에서 3.6시간으로, 주말은 6시간에서 6.5시간으로 증가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많이 하게 되고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어서 시민들의 그 여가 시간은 더 늘어났습니다. 반면 서울 시민들의 문화예술 관람은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서울 시민들은 문화예술을 약 4번 관람했고 평균 7만 4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2018년 평균 문화예술 관람 횟수가 6.8회, 관람 비용 12만 원에 비해 38% 가까이 떨어진 겁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관람 횟수가 55%, 비용도 5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는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문화예술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온라인으로 대체된 콘텐츠를 관람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시민 39.7%가 그렇다고 응답했는데 특히 대중음악과 클래식, 연극과 같은 공연 분야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온라인 콘텐츠가 오프라인 공연을 대체하진 못했습니다. 온라인 관람 경험이 있는 시민의 70.6%는 오프라인 활동과 차이가 있다고 응답했는데 현장감을 느낄 수 없는 화면 구성, 만족스럽지 않은 음질이나 화질 등이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을 위해 더욱 수준 높은 온라인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더욱더 즐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찾아가는 공연, 무료 초청 공연 이런 거를 더욱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가지 문화 공연도 더욱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서울 시민들이 문화와 예술을 누리는 방법마저 바꿔놨는데요. 집단 감염의 걱정 없이 이런 활동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원해 봅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속출하는 가운데 올여름 우리나라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은 강수량을 기록할 확률이 높은 걸로 예측됐습니다. 정부는 오는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재해 재난 예방을 위한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신두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여름 우리나라는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54일에 이르는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가 이어졌고 태풍도 잇따라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철에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은 강수량을 기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강수량은 6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각각 40%이며 7월과 8월은 비슷할 확률이 50%입니다. 여름철 동안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으며 강수량의 지역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를 대책기간으로 정해 여름철 태풍호우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물관리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지난 15일부터 홍수대책 상황실 운영에 들어갔고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홍수 대응을 위해서는 댐뿐만 아니라 하천 제방, 배수문 등 하천 시설물 관리도 역시 중요합니다. 환경부에서는 국토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취약 지점에 대해서 사전 점검, 보완 조치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특히 사전 예고제와 특보 지점 확대 등을 통해 집중호우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댐 방류 24시간 전에 방류를 예고하는 사전 예고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를 20개 다목적 댐에 대해서 운영하고 또 홍수 특보 지점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작년에 전국 하천 66개소에 이어서 올해는 75개소 홍수 특보 지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강력한 태풍 내습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불규칙적이면서 강력한 태풍의 내습이 예상되는 만큼 해양수산부는 태풍 대비 재난 대응 계획을 통해서 선제적 대비와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태풍의 발생과 이동을 상시 관찰하고 있으며 단계별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유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항만시설과 선박, 수산시설 등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길어진 장마 속에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속출하며 불교계 피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사전에 취약시설을 점검하는 등 재해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BBS 뉴스 신두식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통일부가 어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연계한 제9회 통일교육주간을 개막하고 오는 30일까지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통일교육주간 개막식 기념사에서 미래 세대 DNA에 맞는 평화통일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며 통일교육이 미래 세대 인식에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통일부도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30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2021 P4G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에 앞서 어제부터 시작해 엿새 동안 P4G 녹색 미래 주간이 선포돼 전국 지자체들의 2050 탄소 중립 달성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P4G는 녹색 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를 뜻합니다. 한국문학번역원이 신한류를 이끌 한국 영화와 웹툰 분야의 신진 번역가를 발굴하기 위해 오는 9월 10일까지 제2회 문학 콘텐츠 번역 콘테스트를 개최합니다. 관련 번역 실적이 한 건 이하인 개인이라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고 콘테스트는 예선, 본선, 결선의 3심으로 진행되며 예선은 다음 달 28일까지 접수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서울 시민들의 여가 시간은 늘었지만 문화예술 관람 횟수와 지출 금액은 급감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대외 활동에 제약이 많지만 일상 속에서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5월 25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